이렇게나 못생기게 나온 사진을 유포하다니 말이야. 이거 잘못 나왔잖아. 근데 저 범죄자가 저를 경찰한테 보내준 거예요, 사진을? 보내준 거예요. 저 메시지와 함께? 이거 좀 바꿔달라는 거지. 그럼 무슨 저기 포털 사이트에 프로필 바꾸듯이 이걸로 바꿔달라는 거네. 호주 퍼스에 위치한 쇼핑센터. 한 남자가 수상하게 서성이더니 재빠르게 다른 손님의 가방을 훔쳐 달아나는데요. 그런데 입구를 향해 전력 질주하던 도둑의 앞길을 막은 건 뭐야? 와, 빠르게 뛰네. 야, 근데 유리 청소를 진짜 깨끗하게 해놨나 보다. 어? 자, 지금 상황이 보이십니까? 자동문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열리는 거예요. 옆에 그러니까 자동문이 있었는데 굳이 문이 없는 쪽에 박았네요. 그렇죠. 거기가 너무 깨끗했던 거지. 그리고 저게 자동문이면 유리가 꽤 두꺼울 텐데. 그렇죠. 와, 진짜 악사를 내버렸네. 닫힌 유리창 정면으로 달려든 멍청한 도둑. 결국 유리창은 와장창 깨졌고 충돌할 때 받은 충격으로 도둑은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당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차마 그가 도둑인 줄은 생각도 못하고 괜찮아요? 많이 놀랐죠? 오히려 도둑을 걱정하며 챙겨주는 웃픈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이 영상이 인터넷에 공개되자 누리꾼들은 달리기만 빠르면 뭐하냐, 두뇌 회전이 느린데 세상에서 가장 어설픈 도둑이다 라며 어설픈 도둑을 조롱했고요. 화제의 멍청한 도둑은 결국 얼마 뒤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얼마나 놀랬을까? 근데 자동문 수리비도 물어줘야 되겠네요. 당연하죠. 그렇죠. 저 유리창 값도 물어줘야죠, 이제. 이처럼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하나같이 엉성하고 어설픈 범행에 바보 같은 수법으로 오히려 망신만 당한 범죄자들이 있는데요. 우왕좌왕 실수 연발 어설픈 범죄자들의 허당 타임. 이번 특종 범죄와의 전쟁 4탄 어설픈 범죄자 19입니다. 범죄와의 전쟁 어설픈 범죄자 19, 15위 공개합니다. 모범만의 완벽무장한 은행 강도. 2014년 영국 B은행에 방문한 딘 스미스는 은행 털이를 결심. 직원 수와 보안 상태를 체크하고 미리 도주 경로를 파악했습니다. 좋아. 이 정도면 충분해. 나중에 다시 와서 은행만 털면 되겠어. 내 계획은 완벽하다고. 스미스는 범행 사전 답사를 하듯이 은행 곳곳을 재빠르게 스캔하며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후에 다시 은행을 찾은 스미스는요. 후드와 선글라스로 얼굴을 감추고 지문이 남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장갑을 끼고 또 족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신발에 양말을 더 신기까지 만반의 준비를 했습니다. 오호. 이 정도면 완벽하죠. 이 정도면 좀 똑똑한 편인 것 같은데. 하지만 스미스의 강도 행각은 생각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스미스가 돈을 요구하는 순간 은행 직원은 놀라서 돈더미를 주는 대신 비상벨을 눌러 대처했고요. 이에 놀란 스미스는 빈손으로 도망치듯 은행을 빠져나왔습니다. 비록 범행은 미수에 그쳤지만 스미스는 지문도 족적도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절대 잡히지 않을 거라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빨리 체포를 하긴 해야 되는데 이게 뭐 워낙 잘 가려가지고 체포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스미스의 예상과는 달리 얼마 뒤 스미스의 집으로 들이닥친 경찰. 스미스는 강도 미수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걸렸네? 알았을까? 철저히 무장했던 은행 강도 스미스가 경찰에 금방 붙잡힌 이유. 스미스가 은행에 처음 방문했던 그때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 주소 좀 바꾸려고 하는데요. 이름은 딘 스미스고요. 사는 곳은 집 주소 변경을 위해 은행에 방문했다가 돈이 쌓여있는 것을 보고 즉석에서 범행을 계획한 스미스. 그런데 은행에서 실명 얘기하고 집 주소 얘기하고 그렇게 자신의 신상을 다 밝히며 볼일을 본 뒤 불과 30분 뒤에 은행 털이에 나섰던 것입니다. 이름 말하고 주소 말하고. 저 자수한 거죠. 사전에 자수했어요. 그러고 나서 저 정도 변장이면 다 알아보겠다. 직원의 신고로 출동했던 경찰은 CCTV를 확인하던 중 강도 미수 용의자의 인상착의가 30분 전에 은행에 방문했던 스미스와 비슷하다는 점을 캐치. 그리고 스미스가 은행 직원에게 직접 술술 알려줬던 이름과 집 주소를 보고 들이닥쳤던 것이죠. 경찰도 들이닥치면서 긴가민가 했을 거예요. 설마 네. 이렇게 바보일까? 이러면서.
체크 한번 해보자. 진짜 설마였겠지. 여기는 그냥 확인만 해둔다 이런 차원으로 갔을 거예요. 자신이 30분 전에 흘려놓았던 흔적 때문에 체포된 허술한 은행 강도 스미스. 그는 결국 2년 6개월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범죄와의 전쟁 어설픈 범죄자 19 13위 공개합니다. 침입자가 모모한 이유. 2021년 10월 오후 7시 미국 미시간주 트래버스시 애슐리는 거실에서 TV를 보며 느긋한 저녁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때 당신 누구야? 애슐리의 집에 침입한 낯선 남자. 아내 비명을 들은 남편이 달려오자 그 남자는 도망쳤고요. 애슐리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뭐야, 도둑인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얼마 뒤 애슐리의 이웃집 뒤뜰에 숨어있던 수상한 남자 케빈 윌리엄 타이거를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다가가자 재빠르게 도주한 타이거. 경찰은 곧장 그를 쫓았지만 결국 타이거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놓쳤지? 엄청 빠른가 본데? 아니면 이 동네 어디 사는 사람인가 본데요? 그는 얼마 뒤 너무나도 손쉽게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어떻게 체포됐죠? 그날 밤 911에 걸려온 한 통의 전화.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너무 무서워요. 이거 범인이 어디 도망가다가 어디 빠졌다. 설마 맞았다고? 그렇게 멍청하려고. 도주 당시 타이거는 경찰의 눈에서 벗어나기 위해 인근 숲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어디지? 자꾸 같은 자리만 맴도는 것 같은데? 너무 어둡고 무서워. 타이거가 도망친 숲은 나무가 빽빽하게 들어선 울창한 산림. 타이거는 그 숲에서 길을 잃어버린 겁니다. 해가 저물어 어두운 숲속 타이거는 경찰의 추적은 따돌릴 수 있었지만요. 한밤중에 숲속에 덩그러니 홀로 남겨져 드넓은 숲을 헤매고 또 헤매자 너무 무서워가지고 스스로 911에 신고 이야. 구조 요청을 했던 것이죠. 야, 이거 강도할 그 깡은 있고 숲에서 나올 그 용기는 없나 봐요. 아니 근데 저기 보니까 무섭네. 저기 방향 잘못 잡으면 한 방향으로 계속 가서 금방 나올 수 있는 데가 아니네요. 미시건이라지 않았어요? 맞아요. 네, 미시건은 충분히 곰도 나올 수 있고. 곰이 있어요? 아 그럼. 그래서 무서웠나 보다. 타이거의 셀프 신고, 구조 요청에 경찰이 출동, 타이거는 숲에서 나올 수 있었고요. 대신 무단 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돼 교도소에 수감됐습니다. 그래서 교도소에는 곰은 없잖아요. 곰은 없죠. 숲이 나을까요? 교도소가 나을까요? 안전하긴 해. 교도소가. 살아는 있잖아요. 범죄와의 전쟁 어설픈 범죄자 19, 12위 공개합니다. 경찰을 피해 몸으로 도주. 이번 특종은 영상으로 먼저 공개하겠습니다. 화질도 고화질이네요. 그렇죠? 뭐야? 열심히 도망가고 있어요. 도망가는 거예요? 이 여자가 신도 안 신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뭐야? 누가 약간 별장 같기도 하고. 뭔 상황이지? 네, 영상 속 남녀는 20대 커플인 마완과 쌀마. 두 사람은 지난 2018년 2월 미국 애리조나주의 한 쇼핑몰에서 절도 행각을 벌인 도둑들입니다. 사건 직후 직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 다행히 얼마 뒤 인근 주유소에서 도둑들의 차량을 찾아냈는데요. 그때부터 경찰 대 도둑들의 추격전이 펼쳐진 겁니다. 차를 버리고 도주한 도둑들은 경찰차를 따돌리기 위해 신호 따윈 무시, 대로변을 가로지르며 이리저리 뛰어다녔는데요. 진짜 위험하죠. 진짜 위험하죠. 그럼요. 그렇게 일대를 휘저으며 난리법석 도주하던 도둑들은 급기야 한 건물에 담을 넘어버렸는데요. 그 모습을 본 경찰은요. 아 뭐야? 저기로 도망친 거야? 아이 참나. 일단 멈춥시다. 더 이상 도둑을 추적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서로 갔구나. 어디로 들어갔는데 담을 넘었는데 경찰서인 거야. 추적도 안 해? 도둑들이 담을 넘어 도망친 곳은 사실 Welcome to police station. 여봐 경찰서로 갔지?
네, 바로 경찰서. 근데 자수하려고 한 거면 저렇게 빨리 뛰어갈 이유는 없잖아요, 그죠? 네, 이건 누가 봐도 도망치려고 한 것 그렇죠, 같은데. 그렇죠. 도둑들이 제 발로 경찰서 앞마당으로 들어선 겁니다. 심지어 분명히 담을 넘기 전에 건물 앞에 떡하니 PO리아 경찰이라고 크게 적힌 경찰서 표지판이 있었는데도 말입니다. 그게 뭐 눈에 보일 리가 있나? 너무 정신없이 도망치다가 거기가 경찰서인 줄도 몰랐나 본데요. 그런데 이 도둑들의 어설픈 행각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설마. 내가 봤던 CCTV 중에 가장 고화질이에요. 너무 잘 보여. 경찰서 거라서. 경찰에 잡힐 것 같자 도둑 쌀마가 급하게 몸을 숨긴 은신처. 어디로 갔어? 개집? 뭐야? 뭐 하는 거야? 뭐야? 저기 벤치 아래에 누웠어요. 진짜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네, 이렇게 어설픈 도둑들의 도주 행각은 당연히 실패. 그들을 쫓던 경찰에 체포되며 끝이 났습니다. 범죄와의 전쟁, 어설픈 범죄자 19, 10위 공개합니다. 그가 모모에 실패한 사연은 2021년 3월 영국 서식스주 이스트본의 한 은행에 들어선 67세 남성 앨런 슬래터리. 그는 은행 직원에게 은밀히 메모 한 장을 건넸습니다. 보통 메모에 막 이제부터 소리 내면 뭐 넌 죽는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뭐 그러거나 뭐 돈 얼마 딱 써가지고 또 필체 안 들키려고 왼쪽으로 써가지고 이렇게 쓱. 자, 그런데 메모를 읽은 은행 직원은 손님 10파운드로 바꿔드리면 되나요? 아니면 20파운드 필요하세요? 계속 말씀 안 하실 거면은 죄송하지만 다른 손님 먼저 응대해드려도 될까요? 메모 한 장만 건넨 뒤 말없이 자신을 지켜보기만 하던 슬래터리를 돌려보냈습니다. 지켜보기만 했다고? 뭐지? 그럼 강도가 아니었나 본데요? 당시 메모를 받았던 은행 직원은 이후 다른 직원에게 메모를 보여줬는데요. 그런데 직원은 한참 메모를 들여다보더니 이거 협박하는 거잖아요. 얼른 경찰에 신고해요. 뒤늦게 그 메모가 은행 강도의 협박 메모임을 알아채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뒤늦게 알 수가 있어요, 그거를? 그럼 처음 메모 받은 직원은 왜 몰랐던 거예요? 사실 메모를 건넨 은행 강도 슬래터리가 워낙 악필이었던 탓에 직원이 글씨를 알아보지 못했던 겁니다. 진짜로? 직원은 슬래터리가 은행 강도인 줄도 모르고 친절하게 응대하다가 결국 강도 슬래터리는 빈손으로 되돌아갔던 건데요. 자, 두 기자님은 이 근데- 메모가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시겠습니까? 아랍어예요? 영어예요? 이게 나름 머리 쓴 거야. 유어. 유어가 뭐야? 맨 앞에. 유어. 유어 맞아? You're 스톱. seeing 뭐라고 what? 쓰는지 모르겠어. 에이 바보 같은 놈아. 뭘 알아먹어야 협박이 되든지 하지 이런. 씨. 자, 아주 뭐 못 알아보실 테니까 자. 제가 아주 힘들게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야 이거 진짜 어렵다 이거. 당신의 차단막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막지 못할 것이다. 그냥 10파운드, 20파운드를 건네라. 다른 고객들을 생각해라. 아, 라는 띵크였어요? 내용이었습니다. Think about the customer네. 글씨 좀 잘 써라. 이게 악필도 악필이지만 내용도 은유적이라 되게 시적으로 이해하기가 썼네. 그렇죠. 이해하기가 더 어려웠던 겁니다. 그렇게 범행에 실패한 슬래터리는 다른 은행에서 또다시 강도 행각을 벌였는데요. 그런데 이번에는 범행에 성공. 하지만 신고를 받은 경찰이 범행 현장 주변 CCTV 영상을 분석하다가 그가 범행 후 버스에 탑승하는 장면을 목격. 경찰은 해당 버스 승차권 내역을 추적해 슬래터리를 체포할 수 있었고요. 결국 슬래터리는 강도 및 강도 미수 혐의로 징역 4년, 보호관찰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근데 또 강도를 한 다음에 버스를 타고 집에 갔대요. 그 버스에서도 네. 현금을 안 내고 티머니 같은 걸로 결제를 한 거예요. 근데 자기 신분이 나와 있으니까 집을 찾은 거예요. 또 거기서. 그 와중에 또 저기 통행료 아끼려고. 그러니까 범죄와의 전쟁, 어설픈 범죄자 19, 7위 공개합니다. 저 너무 안 했어요. 김퇴. 그러니까 해야 돼요, 좀. 천장 뚫고 모모 훔친 도둑. 자, 분위기 모르고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우리 김. 이게 허세 보면 바로 되네. 그게 국 룰이에요. 이런.
2016년 미국 캘리포니아 한 아동센터에 도둑이 침입. 네, 사건 당일 CCTV에는요. 도둑이 마치 영화처럼 능숙하게 천장 타일을 부수고 침입해 순식간에 금고를 털어가는 현장이 포착됐습니다. 저 정도면은 거의 뭐 실력자? 왜냐면 우리가 그동안 소개했던 도둑 스타일이면은 저기 넘어지면서 어디 박아야 되거든. 아이 그러면서. 네. 근데 우당탕하지 않고 사뿐 내려앉았잖아요. 맞습니다. 네. 다음날 뒤늦게 도둑이 든 것을 알아챈 아동센터 직원들은 당황을 금치 못했는데요. 아, 금고에 돈이 없잖아. 우리 아이들 어떡하지? 아, 이게 아이들 위한 뭐 장학금이나 뭐 치료비 뭐 이런 것들 경비들이 현찰로 있었나 보네. 야, 그냥 하필 아이들을 위한 돈을 엄청 합니까? 자, 잠깐만. 잠깐만. 근데 오늘 주제가 이게 일부 맞아요. 일부. 네. 나 알 것 같아. 혹시 씨앗은행에서 나온 돈 아닙니까? 아, 진짜 그건가? 애들 노는 돈 엄청 한 건가? 그래, 씨앗은행. 우리 그러니까 이 애들 걱정한 게 우리 애들 오늘 와서 게임해야 되는데 이건가? 그게 있어야 빌라랑 호텔을 지어요. 그거 없으면은 그냥 무인도 갇혀 있는 게 낫다고. 이 잡혔어요? 도둑은요. 네. 아동센터의 금고를 털었지만 알고 보니 센터는 금전적 피해를 전혀 입지 않았습니다. 아, 사실 도둑이 훔쳐간 돈은 가짜. 도둑은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 금고에 들어있던 장난감 돈을 훔친 것이었습니다. 에라이 씨. 저거 뭐야? 아니 어떻게 저 금고에 있는 걸 가져가? 저게 금고야? 아 진짜. 아니 뭐 이게 돌리고 그게 아니고? 저거 우리 사빈이 금고 아니야? 그러니까 선생님 그러지. 우리 아이들 어떡하지? 어떡해. 오늘 같이 놀아야 되는데. 근데 아이들 거 훔친 것도 나쁜 거예요. 나쁘지. 나쁘지. 네. 저거 없어봐야 아이들 바로 울죠. 바로 이거 어디 갔냐고. 오늘 당장 사와야 돼요. 근데 오늘 그 장난감 가게 안 열면 그래. 어떡해. 나는 오늘 어떻게 해요 그러면? 선생님 입장에서 내 돈 얼마 없어지는 게 낫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 난 정말 그렇게 생각할 내 돈 거예요. 몇십만 원 가져가면 차라리 이게 애들 우는 거 어떡할 거냐 이거. 내 돈은 내가 오늘 참을 수 있는데 저 그래. 돈은 오늘 어떡하냐고. 아주 극악무도한 범죄였습니다. 나쁜 놈이네. 금고 털이는 성공적이었지만 그 결과는 그렇지 않았던 어설픈 금고 털이범이었습니다. 범죄와의 전쟁 어설픈 범죄자 19, 6위 공개합니다. (2016년 1월) 미국 오하이오주 리마 경찰서에 도착한 한 장의 사진. 경찰들 사진 셀렉 실력이 형편없구만. 어? 내가 제대로 보여줘야 되겠어. 이 사진 한 장이 경찰서를 발칵 뒤집어 놨는데요. 어머, 셀카네요? 셀카네. 근데 왜 이 사진이 경찰서를 뒤집어놔요? 쨍쨍한 자연광 아래 은갈치 양복과 멋들어진 선글라스. 제법 무심한 듯 시크한 표정을 짓고 있는 한 남성. 이 사진의 주인공은 도널드 퓨. 그는 경찰이 쫓고 있던 지명 수배자였습니다. 어머. 근데 지명 수배자가 왜 자기 사진을 경찰서에 보내죠? 농락한 건가? 아무리 자수하는 걸까? 음주운전, 방화, 기물 파손, 무단 침입, 가정폭력, 범죄 행각도 화려한 도널드. 그는 법정에 출두하지 않아 수배령이 내려진 상태였는데요. 그런데 사실 그가 두려워했던 건 따로 있었습니다. 이렇게나 못생기게 나온 사진을 유포하다니 말이야. 이거 잘못 나왔잖아. 자, 이게 당시 경찰 당국에서 공개한 사진입니다.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좀 화는 나겠네요. 왜냐면 진짜 좀 안 나오긴 했다. 이게 네. 너무 안 나왔다. 되게 얼굴이 이렇게 막 주름지게 나오고. 근데 저 범죄자가 저를 경찰한테 보내준 거예요, 사진을. 보내준 거예요. 저 메시지와 함께. 이거 좀 바꿔달라는 거지. 그럼 무슨 저기 포털 사이트에 프로필 바꾸듯이 이걸로 바꿔달라는 거네. 저거는 자기가 쫓기고 있는 상황에서 저럴 수가 있냐. 하지만 경찰은 그에게 또 다른 흑역사를 선물합니다. 사진을 대체하기는커녕 원래 공개했던 사진에 직접 보내준 셀카를 한 대에 묶어서 온라인에 영구 박제시켜버린 거죠. 그리고 경찰은 수사에 협조해줘서 고마워. 경찰서에 와서 얘기해준다면 더 고마울 것 같아. 사진에 메모를 남기는 것도 잊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친절하게 응답까지 한 도널드. 라디오와 전화 인터뷰를 한 겁니다. Awful picture, awful picture. Man, they just did me wrong, man. Where are you at again, Chip? Right now,
Yeah. Actually, I'm sitting in a bunker right next to Chapo Guzman. We're trying to dig a tunnel and get to McDonald's. 이렇게 셀프로 신상을 신나게 털고 다닌 도널드. 덩달아 이 사건이 화제가 되면서 그의 사진에는 2,000개 이상의 좋아요가 눌렸는데요. 관종이 이렇게 무서운 거야. 그러니까 순간 감옥에 보나 봐. 가는 한이 있어도 못생긴 사진만큼은 참지 못한다. 저건 박제가 되니까. 근데 순간 이해는 가요. 왼쪽 사진은 억울할 것 같긴 해. 원래 오른쪽 얼굴이라면은 진짜 저건 못 참죠. 너무 열받잖아. 저게 뭐야 얼굴이. 야, 이게 관종과 일반인의 차이구나. 그러니까 어플 보정. 나는 약간 이해가요. 나 관종이라 그런 거야? 관종 맞아요. 관종 맞는데 순간 무슨 마음이었을 거다라는 이해는 가지만 진짜? 저 행위는 이해는 안 가죠. 근데 어떤 기분일지는 알겠어. 그렇습니다. 결국 너무 유명해진 탓에 5일 만에 체포. 그리고 해맑게 웃는 머그샷을 남긴 도널드. 여기에 경찰은 이렇게 코멘트를 달았습니다. 도널드, 이 사진은 어때? 범죄와의 전쟁, 어설픈 범죄자 19, 5위를 공개합니다. 5위는 김! 5위는 항상 오라 그랬죠? 맞아요. 전 김입니다. 오소영 씨! 가자! 안 돼! 그렇지! 어머! 범칙이야! 어머! 우리 오소영 씨 한번. 아니 어떻게 이래요? 47. 2013년 미국 루이지애나주 23세의 남성 리차드는 한 레스토랑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사장과의 다툼으로 인해 레스토랑을 그만둬야 했는데요. 이에 리차드는 감히 날 잘라? 복수해주겠어. 앙심을 품고 복수를 계획했고 바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네, 사장에게 앙심을 품은 그가 선택한 복수 방법, 바로 절도. 레스토랑을 털겠다는 범행을 계획한 겁니다. 범행 때 지문을 남기지 않으려고 장갑을 준비했고요. 그리고 자신의 체형까지 알아볼 수 없도록 일부러 큰 사이즈의 옷까지 준비했던 겁니다. 그런데 딱 하나 도둑이 깜빡한 게 있었으니 맞다. 여기 CCTV 있었지? 어쩌지? 이게 있었네. 나름 철두철미하게 범죄를 계획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얼굴을 가릴 마스크를 준비하지 않은 리차드. 레스토랑에 침입한 직후 자신의 실수를 깨달은 리차드는요. 급하게 레스토랑 입구 옆에 놓여 있던 양동이를 뒤집어 쓰고 도둑질을 한 겁니다. 복면을 일반적으로 쓰죠. 눈만 나오게. 그렇지. 다 그렇죠. 다 가리는 게 낫지. 그런데 양동이를 뒤집어 썼으니 시야 차단. 앞이 보일 리가 없죠. 불편했던 리차드는 레스토랑을 털면서 계속 양동이를 들었다 내렸다 반복했고요. 이때 CCTV에 리차드의 맨 얼굴이 포착된 겁니다. 그 마스크를 안 가져서 우리처럼 생각하죠. 다음에 와야겠다. 그러니까. 근데 거기서 양동이를 쓰고 안 보이니까 들었다 놨다 했다. 자신의 범행이 완벽하다고 착각한 도둑 리차드. 그러나 어설펐던 범행 수법 덕분에 경찰은 손쉽게 리차드를 체포할 수 있었습니다. 너무 손쉽다. 범죄와의 전쟁, 어설픈 범죄자 19, 4위 공개합니다. 도둑의 황당한 모모 제안. 2012년 4월, 미국 워싱턴주 브레머턴시의 한 가정집에 도둑이 침입. 몰래 휴대폰과 물건을 훔치다 집주인 트래비스 포먼과 맞닥뜨렸습니다. 도둑을 발견하고 놀란 포먼이 권총을 꺼내 들자 놀란 도둑은 포먼의 휴대폰을 들고 줄행랑 쳤습니다. 근데 뭐 도둑도 총은 무서웠는지 그냥 바로 도망치는 거네요. 근데 이제 집주인으로서는 큰일이 안 나게 다행이지만 휴대폰을 잃어버렸잖아. 그럼 너무 싫은 것 같은데. 너무 짜증나지. 그런데 말입니다. 도둑이 든 그날 저녁, 집주인 포먼의 동생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Hello? 저 오늘 포맨 씨 집에서 물건 훔친 사람인데요. 도둑이 전화한 거예요, 지금? 뭐 놓고 왔나? 왜 전화했지? 도망친 도둑이 굳이 훔친 휴대폰에 저장돼 있던 포먼의 동생에게 전화를 건 목적이 무엇이냐? 제가요 휴대폰을 돌려드리고 싶어서요. 사실 제가 거기에 가방 놓고 왔는데 저랑 물물 교환하시는 거 어떠세요? 사실 도둑은 집주인 포먼과 마주치고 당황한 나머지 자신이 가방을 가져왔다는 사실도 까맣게 잊고 도망쳤던 겁니다. 근데 어떻게 또 그걸 전화를 해서 바꾸자고 하죠? 가방을 포기하지 않나 보통? 사실 그 가방 속에는
셰인 잭맨 도둑의 이름이 떡하니 적힌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자신의 신분이 노출된 물건을 두고 왔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은 도둑 잭맨은 훔친 물건을 돌려줄 테니 자신의 가방을 돌려달라며 물물 교환을 제안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도둑질할 때 보통 그런 가방을 들고 가지 않지 않나요? 뭐 담아올라 그랬나? 그럼 왜 들고 왔대? 왜 내 이름이 적힌 서류 가방을 들고 간 거야? 자, 이 황당한 도둑의 물물 교환 제안에 집주인 포맨은 쿨하게 콜, 그리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요. 얼마 뒤 여기 휴대폰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 가방 좀 주세요. 정말로 물물 교환을 하러 포맨의 집에 다시 온 도둑. 그렇게 어설픈 도둑은 포맨 집에서 기다리고 있던 경찰에게 바로 체포됐습니다. 범죄와의 전쟁, 어설픈 범죄자 19, 3위 공개합니다. 자동차 안에 모모된 도둑. 2014년 남아프리카 공화국 프리토리아. 자동차 털이범 크리스는 사전에 만반의 준비를 하고 범행 타깃을 설정. 도로 한켠에서 한 자동차를 유심히 지켜보다가 차주가 주차를 한 뒤 길을 나서자 바로 범행에 돌입했는데요. 미리 준비한 전파 방해 장치로 차주가 차량을 잠그는 것을 방해. 그렇게 크리스는 잠기지 않은 차문을 열고 빈 차에 침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오, 역대 소개한 도둑 중에 제일 아니, 머리가 좋아요. 오늘 나오면 안 되는 사람인데요. 전파 방해 장치를 쓸 네. 생각했어요? 아니, 전파 방해 장치 같은 이 고차원적인 기술은 오늘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당연하죠. 여유 있게 성공하나 싶었던 자동차 털이범 크리스에게 닥친 시련. 아, 뭐야? 이거 왜 안 열려? 크리스가 다시 차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차문이 굳게 잠겨 열리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게 차 안에 갇혀버린 크리스. 사실 이 자동차에는 차 키가 차에서 일정 거리 이상 멀어지면 자동으로 차량이 잠기는 자동 잠금 기능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크리스가 전파 방해 장치를 이용해 차량이 잠기는 건 방해했지만 차주가 차 키를 들고 멀리 가니까 차량이 자동으로 잠겨버린 겁니다. 어머 어머. 아, 와, 그런 기능이 다 있구나. 하나 알고 둘은 몰랐던 거죠. 자신의 범행이 들통날까 봐 조급해진 크리스는요. 자신이 주차된 자동차를 지키는 자동차 경비원이라고 거짓말. 행인들에게 제발 차에서 꺼내달라고 호소했지만 그의 말을 믿어주는 이는 아무도 없었고요. 결국 크리스는 마치 도관에 든 쥐처럼 무려 1시간 30분이나 자신이 타려고 했던 자동차 안에 셀프 감금. 행인들의 조롱거리가 됐습니다. 잠시 뒤 연락을 받고 돌아온 차주는 자신의 차 안에 갇힌 채 울상이 된 도둑 크리스를 발견, 경찰에 신고했고요. 결국 크리스는 경찰에게 구조, 아니 체포되면서 차에서 겨우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범죄와의 전쟁, 어설픈 범죄자 19, 2위를 공개합니다. 거액 훔친 도둑, 모모로 탕진. 2021년 2월, 인도의 한 민원센터에 도둑이 침입, 현금과 귀중품을 훔쳐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액은 70만 루피, 한화 약 1,000만 원이 넘는 금액으로요. 인도에서는 일반 노동자 연봉의 6년치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거액이었습니다. 경찰은 수사 결과 사건 약 한 달 만에 도둑 아자지와 공범 1명을 체포했습니다. 하지만 아자지는 자신의 몫으로 챙긴 거액을 이미 대부분 써버린 뒤였는데요. 오, 근데 엄청 큰 돈이네요. 6년치 연봉이면. 엄청난 돈이죠. 그 돈을 어디다 썼을까요? 자, 대체 아자지에게 무슨 일이 있었느냐? 사건 당일 민원센터에 침입해 금고를 훔친 아자지는 현장에서 도망쳤다가 뒤늦게 금고를 열었는데요. 금고에 얼마나 있을까? 이게 다 얼마야? 아자지는 금고에 뭐 몇천 루피 정도 있을 거라고 예상했는데 금고에 있던 현금이 70만 루피. 아자지 예상보다 거의 100배, 훨씬 큰 금액이었던 겁니다. 아자지와 공범은 잔뜩 들떠서 훔친 돈을 나누고 기분 좋게 헤어졌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돈으로 뭐 하지? 차 살까? 아니야. 더 넓은 집으로 이사를 갈까? 아우, 너무 행복하다. 그야말로 돈벼락을 맞았다는 생각에 들떠서 며칠 내내 잠도 이루지 못한 아자지. 하지만 너무 기뻐한 게 문제였던 걸까요? 극도의 흥분 상태에 빠진 아자지는 며칠 뒤 심장마비로 쓰러졌습니다. 어머! 역대급 황당. 진짜 놀랐나 보다. 결국 병원으로 긴급 이송된 아자지는 훔친 돈의 대부분을 병원비로 지불. 뭐 하는 짓이야?
그리고 얼마 뒤 경찰에 체포돼 얼마 남지 않은 돈까지 압수당했고요. 법의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와, 뭐 한 거냐. 거액을 훔쳤다가 너무 기뻐서 심장마비로 쓰러진 도둑. 어쩌면 하늘이 내린 심판은 아니었을까요? 인과응보, 죄를 지으면 어떻게든 벌을 받는다는 걸 단단히 깨닫길 바랍니다. 자, 오늘 공교롭게도 이제 오 기자가 없는데 역시 부인 못 따라가네요. 부인 혼자 그냥 다 하고 있습니다. 오 기자가 뭐 하필 이런 날 없는데 네. 그래서 이제 한번 좀 전화로 연결해 볼까 해요. 우리 오 기자 그래요? 지금 현재 오. 뭐 하고 있는지. 아이고. 네. 여보세요. 오 기자? 네. 어머, 우리 남편. 우리 남편. 어때요? 건강은 어때요, 오 기자? 저는 그냥 전체적으로 좀 컨디션이 안 좋고 목이 좀 따끔한데 이렇게 막 발열이 심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래도 목소리는 괜찮은 것 같은데요? 네, 생각보다는 걱정했던 것보다는 괜찮은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저 오 기자 지금 사실 되게 위태위태한 게 자리를 비우자마자 네네. 김 기자가 1위 대 18위 이거 지금 혼자 다 하고 있거든요? 그 그거 어차피 제가 취재한 거잖아요. 전달력도 압권이에요. 전달을 되게 잘해요. 여기다가 저 자리 넘겨주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이럴 거면 지금 연결을 왜 한 거예요? 약 올리려고요. 2주 동안 이렇게 고생해준 우리 김소영 기자에게 한 말씀 해주세요. 저기 소영아 바쁜데 챙겨줘서 너무 고맙고 집에 오면 더 챙겨줘. 몇 주 더 쉬는 건 어떨까? 오, 그래요, 몸 잘 챙기시고요.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다음에 만나요. 안녕. 자, 범죄와의 전쟁, 어설픈 범죄자 19, 18위와 1위 헤드라인 공개합니다. (2014년) 중국 랴오닝성의 한 은행 앞 현금 수송 차량이 도착하더니 곧 호송 직원들이 돈가방을 들고 은행 건물로 들어섰는데요. 그런데 그 순간 들이닥친 강도. 강도는 휘발유를 뿌리고 직원의 다리에 총을 쏜 뒤 돈가방을 훔치는 데 성공. 아유, 곧장 세상에. 달아났고요. 당시 강도가 탈취한 돈은 약 177만 위안, 한화 3억 원에 달했습니다. 아, 많이 훔쳤다. 그리고 총으로 위험만 하지 쏘진 않잖아요, 사실. 네네. 저거 너무 무서운 일인데? 심지어 성공을 한 듯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렇죠? 어쨌거나 탈취해서 도망갔다는 거잖아요. 사실 이 강도는 범행 직후 바로 도주하긴 했지만 곧바로 경찰에 체포됐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돈을 들어서 왜 저래? 돈을 들어서 무거워서 그래? 지금 돈을 오토바이에 실으려고 하는데 3억을? 아니, 아 진짜 저거 진짜예요 지금? 저 장난하는 게 아니고? 실제 범죄 현장입니다. 훔친 돈이 모두 50위안짜리였다고 치면 총 35,400장, 그 지폐의 무게를 합하면 약 85kg. 와. 쌀 한 가마니 무게인 겁니다. 그래서 강도가 이 훔친 돈가방이 너무 무거워가지고 오토바이에 싣지 못하고 낑낑대면서 시간을 지체하다가 경찰에 체포된 겁니다. 아니 85kg면 못 들긴 하죠. 못 그쵸. 들고 갈 만한 무게긴 한데 쓰러지죠. 조금만 기울면 이게 툭 넘어가면 그냥 다 쏟아져 버리니까 잘 실었어도 네. 좌회전 나다 커널에 가다가 이게 훅 날아가기 쉬운 거죠. 이러고 되는 거군요. 네. 네, 훔친 돈가방을 들지도 못할 정도로 허약했던 강도. 결국 감옥 신세를 지기 전에 병원 신세부터 지게 됐다고 합니다. 2021년 미국 오하이오주의 한 호텔 방에서 경찰과 대치 중인 한 남성. 주머니에서 손 빼! 움직이지 마! 저 아무 잘못도 안 했어요. 호텔 직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 신고 내용은 한 남성이 여성을 납치한 뒤 폭행하고 있다는 거였는데요. 납치도 모자라서 폭행까지 한다. 죄질이 아주 안 좋죠. 나쁜 사람이죠. 예. 대치 상황이 계속되면서 방 안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는데요. 경찰이 수갑을 꺼내려던 그 순간 옹쥐르가 탈출을 시도합니다. 그런데 그가 투숙한 룸은 호텔 6층. 뛰어내린다고? 안 돼, 죽어. 스파이더맨도 아니고 아, 이거는 6층에서 그가 할 수 있었던 행동. 어머머, 도망간다. 뭐야 뭐 하는 거예요? 어디 있는 거예요? 창문이 안 깨졌구나. 도망간다.
저거 깨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거 안 깨지면 저거 얼마나 아플까? 아니 근데 안 깨지니까 다행이지. 죽을 뻔한 거 아니야. 저거 깨져서 어떻게 할 뻔했어. 그렇죠. 액션 배우라도 되는 듯 멋지게 몸을 날렸지만 하는 단발머리 비명과 함께 유리에서 튕긴 그는 호텔 바닥에 낙인 군 건데요. 결국 옹주르는 경찰에 바로 체포됐고 납치, 성폭행 등의 혐의로 현재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인데요. 보석금만 무려 우리나라 돈으로 2억 4,500만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강화유리처럼 절대 뚫고 나올 수 없는 그곳에서 죗값 단단히 치르고 반성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의 데스크 경인일보 기자 황성균님을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오늘 기사 총평을 부탁드립니다. 네, 요즘 세상에 완전 범죄는 없다고 하지만 해도 너무나 어설픈 이 범죄자들의 행각을 보면서 참 보는 내내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냥 웃고만 넘길 게 아니라 재범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이들에게 모든 범죄는 반드시 드러나고 또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인식을 갖게끔 올바르게 교화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특종 1위는요. 1위는요, 범인의 황당한 탈출 시도입니다. 만약 창문 유리가 깨졌다면 범인이 달아나서 검거에 실패했을 수도 있고 또 범인이 크게 다칠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안전하게 붙잡은 게 우선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범인이 부디 이 충격으로 악행을 기억에서 지우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길 바라는 마음에서 1위로 선정했습니다. 자, 오늘 프리한 데스크 황성균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특종은 어설퍼서 죄송합니다 19 2탄입니다. 어설퍼서 죄송합니다 19 2탄 8위 공개합니다. 지난 3월 멕시코 모렐리아의 한 주택가. 얼른 여기로 와주세요. 사람 다 죽겠어요. 다급하게 구조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 당시 한 남성이 무려 2시간 넘게 창살에 머리가 꽉 낀 채 고통에 몸부림치고 있었는데. 어우, 어떻게 저기에 머리가 껴? 그런데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 생명의 은인이세요. 뭐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요. 그럼 마저 할 일 하겠습니다. 당신을 체포합니다. 이것도 뭔 소리야. 도둑질하다가 창살에 머리 낀 거예요? 그리고 경찰이 구해준 거구나. 네. 사실 구조된 남성 마틴은 절도범. 그가 범행을 저지른 곳은 저층의 집들이 밀집한 주택가로요. 건물 사이에 있는 마당의 계단을 통해 옥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근데 워낙 건물들이 밀집되어 있던 터라 계단으로 다른 집에 침입하지 못하도록 아예 창살로 봉쇄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미련하게도 마틴은 절도를 하기 위해 창살로 침입을 시도. 그만 창살에 꽉 끼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가 벗어나기 위해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오히려 꽉 끼어 고통스럽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자, 마틴은 무모한 짓을 벌인 대가로 무려 2시간 넘게 창살에 매달려 구조의 손길을 기다리는 신세가 됐고요. 그리고 주민들은 이 어이없는 모습을 보고 완전 덫에 빠진 쥐 같았다니까요. 비웃고 촬영까지 했습니다. 마틴에게 있어 영겁의 시간이 지난 뒤 당시 경찰은 절단기까지 동원해 겨우 그를 구조하는 데 성공. 기진맥진해진 마틴은 얌전히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경찰도 얼마나 웃겼을까? 경찰이 속으로 이렇게 살다 별 도망갈 힘이나 있겠어. 아이고야. 아니 저거는 뭐 어떻게 봐도 몸 빠져나갈 사이즈가 아닌데. 근데 경찰을 봤을 때 그 느낌이 어땠을까요? 일단 살았다일지 망했다일지. 근데 기뻤기도 했을 것 같아. 기쁘긴 하지 괴로우니까. 2시간 동안 저희 껴있어봐요. 괴롭죠. 이번에도 곤란한 상황에 놓인 벨기에 스튜핏한 도둑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18년 벨기에 림비로흐즈 새벽 3시 야심한 시각에 작은 마트를 찾은 도둑 졸리앙. 그는 순조롭게 음료수를 훔친 뒤 탐정이 뾰족한 창살을 설치해 놓으셨다. 참, 이 정도쯤이야 가뿐히 넘어가 주겠어. 흐차! 담장을 넘으려던 그때 줄리앙은 뜻밖의 봉변을 당하고 말았는데요. 옷 찢어지나? 잠깐만 일단 마음의 준비하고. 뭐야? 자신이 만만하게 여겼던 창살에 그만 바지가 걸려 대롱대롱 거꾸로 매달린 신세가 된 그. 지금 발이 잡혀 있는 거예요? 발 쪽이? 그렇죠.
정의의 그리고- 사도가 잡은 거예요. 그리고 머리가 이렇게 뒤로 넘어가 있는 거고. 박쥐처럼 매달리게 된 거죠. 박쥐 체험이네요. 그런데 그에게 뜻밖의 행운이 찾아왔습니다. 아이고야, 아이고 어쩌다가 이런 꼴이? 아니 도와드릴게요. 우연히 줄리앙을 발견한 한 운전자가 그가 도둑인 줄은 꿈에도 모르고 친절을 베푼 건데요. 오, 자, 그러면 이제 뭐 도둑이라고 얘기 안 하고 이제 좀 살려주세요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벌 받아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 일단 구해진 거예요. 어떻게 해? 여러분, 오늘의 주제가 뭡니까? 그의 멍청함 지수는 한도 초과,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이었습니다. 얌전히 집에 돌아간 줄 알았던 줄리앙은 또? 쟤 왜 저러니? 아, 야, 여러분 반복 재생 절대 아니고요. 대자비도 아닙니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듯 강도는 범행 현장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불과 2시간 후인 새벽 5시에 또다시 마트에 침입. 이번엔 맥주를 훔친 뒤 또 똑같은 담장을 넘으려다 또 바지가 걸리고 말았던 건데요. 아니 근데 어떻게 해야 저렇게 다리가 걸릴 수가 있어? 나 이거 1인 줄 알았는데 일위 하려면 한 번 더 왔어야 돼. 3번이나? 줄리앙은 어떻게든 벗어나기 위해 바지까지 벗어서 도망가려고 했지만 약 1시간 반을 거꾸로 매달린 뒤에서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구조됐고요. 당연히 그대로 경찰서로 직행. 이후에 바보 같은 줄리앙의 모습이 찍힌 CCTV 영상이 공개되며 사람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습니다. 아 이걸 한 번 그런 일을 겪었으면 오질 말았어야지 참. 죄를 저지르다 구조를 기다리는 신세가 된 범죄자들 두 스튜핏들에게 화사 씨가 할 말이 있다거나 어설퍼서 죄송합니다 싶고 2탄 6위를 공연. 모모에게 SOS한 강도. 2009년 7월 8일 오후 2시 15분경 미국 미시간주 세기노의 한 은행을 찾은 남성이 은밀히 은행 직원에게 쪽지를 전달했습니다. 여기 당장 돈 다 담아. 경찰에 연락하면 폭탄을 터뜨릴 거야. 은행 강도의 정체는 무려 13건의 중범죄를 저지르고 수감됐다가 불과 3주 전에 석방된 마크 화이트였습니다. 그는 은행 직원을 협박, 현금 약 120만 원을 챙겨 재빨리 달아났는데요. 다른 건 몰라도 폭탄 테러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은행에서. 절대 안 되죠. 빨리 잡아야지. 도망친 은행 강도 화이트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은행에서 2블럭 떨어진 거리에서 손을 흔들며 히치하이킹을 시도합니다. 네? 아이 저 쫓기고 있어요. 제발 태워주세요. 화이트는 마침 그의 앞에 멈춰선 차량에 무작정 올라탔고요. 뭐 갑자기. 차량을 갈취하려고 돌변 운전자를 덮쳤습니다. 뭐야 문은 에이. 선의로 태워줬는데. 너무 죄질이 나쁘다. 이러면은 선의의 히치하이커들이 피해를 입어요. 이제 안 그럼요. 세워준다고. 안 세워주게 되지. 네. 아 무장강도라면서요. 큰일 났던 거 아닌가? 그런데 말입니다. 경찰이다. 꼼짝 말고 손 들어. 어? 설마 경찰차를 히치하게 한 건가요? 정말 삐뽀 삐뽀 여기 저 쫓기고 있어요. 빨리. 아 진짜로? 당시 경찰 스콧 잭슨은 사복 차림으로 암행 순찰차를 타고 잠복 근무 중이었는데요. 암행순찰차. 용의자 화이트에 대한 인상착의를 전달받고 현장 인근을 수색하다가 정말 어이없게도 히치하이킹을 하려는 화이트를 발견한 겁니다. 결국 은행 강도 화이트는 범행을 저지른 지 5분 만에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히치하이킹도 해필 뻔. 아니 강도짓을 하고 나와가지고 도망갈 루트도 없이 히치하이킹을 하는 건 또 뭐예요? 그게? 경찰차에 제 발로 탄 은행 강도 소식에 누리꾼들은 세상에서 가장 운 나쁜 은행 강도라며 비웃었고요. 화이트는 은행 강도 및 가짜 폭탄 제조 혐의로 3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근데 은행 강도 역사상 최단 기록이긴 할 것 같아요. 체포 기록 5분. 은행 강도계의 새로운 획을 그은 그러니까 분이죠. 이분은 따라잡기 힘들 것 같아. 앞으로도 은행 강도하고 히치하이킹은 안 하겠죠, 다들. 네. 불가능하죠. 어설퍼서 죄송합니다 19 2탄 5위를 공개합니다. 이것에서 들킨 도둑들. 2013년 5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프레즈노의 한 경찰서로 걸려온 신고 전화. 경찰서죠? 전 911 신고센터 상담원인데요. 지금 자기 범행을 자수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자수요? 누가요? 지금 빨리 가주세요. 급해요. 그러니까
어떤 범죄자가 자수를 했는데 경찰서가 아니라 911로 대신 걸려온 거를 요거를 전달해 주는 건가요, 지금? 어허. 근데 왜 급하다고 그랬지? 뭔가 어허. 상황이 발생한 거긴 한 거 같아요. 그렇죠. 그게 좀 이상하죠. 네.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자수한 범인들의 정체는 바로 20세 청년 나탄 테클 마리암과 카슨 라인하트. 그들은 길거리를 지나던 중 우연히 길가에 주차된 자동차 안에 처방전 없이 구입할 수 없는 마약 성분이 든 약이 있는 것을 발견했는데요. 그리고 이 약을 훔치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범행을 모의한 두 사람. 그런데 말입니다. 911 센터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나 뇌반처가 피고 싶은데 전율이 깨려면 방치가 필요할 거야. 그러니까 네가 방치 좀 가져와. 여보세요? 여보세요? 거기 들리시나요? 나탄 테클 마리암과 카슨 라인하트가 한창 범행 수법을 상의하던 중 하필 바지 주머니에 넣어둔 휴대폰의 긴급 구조 버튼이 잘못 눌려서 그만 911 신고센터에 연결된 겁니다.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소리였구나. 그러니까 범행 작당하는 걸 생방송, 생중계로 제보한 거죠. 어쨌든 둘이 그걸 모의하느라 지금 제가 했었던 그 상담원이 계속 좀 찾는 소리도 못 들었나 봐요. 그렇죠. 신고 전화를 받은 상담원은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대화를 듣고 범죄 현장임을 곧바로 눈치챘고요. 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수화기 너머로 와장창창 유리창이 깨지는 소리와 함께 아쎄 찾았다. 얼른 도망가자. 도둑들이 약을 훔쳐 달아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911 신고센터 상담원이 계속 수화기 너머로 도둑들의 대화를 엿들으며 경찰이 그들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게 도움을 줬고요. 결국 셀프 신고한 도둑들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저 둘 중에 누가 눌렀을까? 저는 약간 오른쪽 봅니다. 아 그래요? 근데 얼마나 원망스러울까. 아이고 정말 가지가지한다. 그러니까 올해도 안 끊어지고 켜져 있었네. 배터리 충전 잘해놨네. 그러네. 아 근데 기지를 잘 발휘하신 것 같아요. 보통 안 들리거나 대답이 없으면 이거 그냥 장난전화하고 끊을 수도 있는데 안 끊었죠. 이거 캐치하신 겁니다. 자, 이 처음에 도둑들은 혐의를 부인했는데요. 하지만 자신들이 어쩌다 체포됐는지 자초지종을 알게 되자 이 바보가 진짜 911에 전화했다고요? 이런 젠장!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어이가 없었는지 황당한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고 합니다. 누굴 원망하겠어. 본인이 신고한 건데 근데 자업자득이죠 뭐. 너무 잘 된 일이긴 한데 진짜 그 친구는 진짜 이 욕도 안 나오지. 야. 자, 전 세계에 계시는 도둑 여러분, 셀프 신고는 늘 환영입니다. 어설퍼서 죄송합니다 싶고 2탄 4위 공개합니다. 빈집 털다 모모모한 사연. 2011년 9월 중국 장수성 타이창시 한 아파트의 현관문이 열린 틈을 타서 도둑 허 씨가 침입했습니다. 허 씨는 집주인 몰래 재빨리 방으로 들어가 벽장에 몸을 숨겼고요. 집주인이 집을 비우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정말 운이 좋았던 건지 바로 다음 날 집주인이 가족들과 다 같이 휴가를 떠나며 빈 집에 혼자 남게 된 허 씨. 아이고. 허 씨 입장에선 나이스 타이밍이죠. 운이 좋았네. 도둑이 이거 운이 너무 좋았네요, 이거는. 야, 이건 뭐 너무 편하게 도둑질하겠는데. 자, 그런데 말입니다. 좋은 눈썰미 덕에 찾아온 그의 운은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 딱 거기까지였나 봅니다. 결국 허 씨는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뭘까요? 휴가 갔다면서요. 갑자기 뭐 차질해서 들어왔는데 이렇게 만났나? 자, 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도둑 허 씨는 숨어있던 벽장에서 나와 본격적으로 빈집을 털려고 했는데 자, 슬슬 시작을 해볼까? 뭐야? 이거 안 열려 왜? 정말 황당하게도 방문이 안 열리는 겁니다. 사실 집주인이 휴가를 가기 전에 문단속을 철저히 하면서 허 씨가 숨어있던 방문까지 밖에서 걸어 잠갔던 것이죠. 와, 셀감이네, 셀감. 결국 허 씨는 집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무려 4일간 밥은커녕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한 채 방 안에 감금됐습니다. 와. 아니 그러면 애초에 도둑질을 하면 안 되지만 네. 창문으로 뭐 나가는 방법, 뭐 휴대폰으로 구조 요청을 보내서 자수를 하면서 좀
빠져나가게 해주든가. 어쨌든 뭐 살아서 나올 방법을 찾았어야지. 야, 진짜 웃긴데. 자, 사실 허 씨도 탈출 방법을 고민했지만 이 집이 6층입니다. 6층이라 함부로 뛰어내릴 수도 없고요. 하필 휴대폰도 방전됐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어쩔 수 없이 4일 내내 꼼짝없이 방 안에 갇혀 있었다고 합니다. 아, 나중에는 얘는 왜 이렇게 휴가 오래 가? 막 이러고 엉망했겠는데? 집주인 보고 싶어. 아, 그리고 빨리 와주세요. 해외는 아니겠지? 막 이러면서. 아니 4일간 휴가 간다는 걸 알고 간 것도 아니니까 언제 올지도 모르는 거지, 모르는 거. 기약이 없는 거야, 기약이. 그게 더 공포스러운 거예요. 그렇죠. 나중에 집주인이 문 열리는 소리 했을 때 되게 반가웠겠다. 띠띠띠리리 할 때 아, 감사합니다. 그때쯤에는 배도 고파가지고 아마 환각 상태여서 이 소리가 실제 나는 소리인지 상상 속의 소리인지 막 구분도 안 됐을걸요? 사람 4일 굶기면. 그럼 물도 못 마셨다잖아. 집주인이 집에 와보니 집에 도둑인 들긴 했는데 이 도둑의 모습이 굶어 죽기 직전에 피골이 상접한 상태였고 그 모습이 어찌나 불쌍했던지 집주인은 가장 먼저 신고를 한 게 아니라 허 씨에게 국수를 끓여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뒤늦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체포된 허 씨는요. 제 인생에서 이렇게까지 배고픈 적은 없었어요. 주인님 사랑합니다. 국수가 인생 국수예요. 라며 그간의 심경을 털어놨고요. 병원으로 이송돼 응급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근데 이제 진짜 인품이 좋으시네요. 주인님께서. 그죠? 국수도 끓여주시고. 얼마나 불쌍해 보였으면 국수를 끓여줬을까? 그리고 오늘의 교훈은 그 휴가 왔을 때도 문단속 철저. 그렇지. 너무 지키자. 아, 방문을 잠가야 되겠네. 오늘의 교훈입니다. 어설퍼서 죄송합니다 싶고 2탄 3위를 공개합니다. 현실판 새 얼간이 도둑. 2018년 11월 미국 텍사스주 3명의 남성이 은밀하게 회동을 가졌는데요. 그 식당에 CCTV 있던데 이거 어떻게 하지? 아 진짜. 야, 내가 누구야? 우리 팀 브레인 아니야. CCTV에 안 잡히는 방법을 아니까 나만 믿고 따라와. 이들의 정체는 3인조 도둑. 늦은 밤 CCTV를 피해 식당을 털 계획을 세운 건데요. 그리고 그들 나름대로 정체를 숨기기 위해 CCTV를 피할 수 있는 기상천외한 방법을 생각해냈으니 더 눈에 띄는데? 쟤네 약간 퍼포먼스 하는 거 아니죠? 퍼포먼스인데 이거? 아니 사람도 없는데 왜 굳이 귀여워? 야, 봐봐. 흰 옷을 입으면 옷에서 빛이 나요. 그럼 CCTV에 찍혀도 우리 정체를 몰라. 알았어? 우와, 너 진짜 똑똑하다. 우린 너만 믿고 갈게. I believe you. 그렇습니다. 3인조 도둑은 방호복처럼 새하얀 옷을 입고 식당 바닥을 포복 자세로 천천히 기어가다가 대구르르 구르고 아주 첩보 영화의 주인공이 된 듯 쇼를 했고요. $450, 약 50만 원을 훔쳐 달아났는데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게 흰색이 빛을 반사하는 건 맞지만 저렇게 어두운 곳에서 흰색을 입는다. 그럼 내가 여기 있다고 광고하는 꼴이 그렇죠. 네. 아, 도와주긴 싫지만 차라리 검은색을 입었었던 거예요. 그게 낫지. 네. 다음 날 CCTV에 선명하게 찍힌 3인조 도둑들을 발견한 식당 직원들은 아니 도둑들이 기어다니는 게 마치 지렁이 같았어요. 라며 한참 웃었다는데요. 게다가 정말 어이없게도 도둑들은 본인들의 아이디어를 너무나 맹신한 나머지 오히려 그들을 체포할 수 있는 결정적 단서를 제공하고 말았습니다. 뭐야? 얼굴 너무 잘 보여. 이거 뭐야? 또 얼굴 잘 보이라고 자기가 조명도 해줬네. 그러니까 대놓고 얼굴 보여주네. 도둑들은 뭐 나름 완벽한 계획이라고 생각했을 텐데 CCTV에 본인 모습이 저렇게 보도가 되고 조사 결과 나왔잖아요.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자, 경찰에 체포된 도둑들은요. 이렇게 쉽게 발각될 줄 몰랐어요. CCTV에 포착된 거 보고 너무 놀랐어요. 근데 팀 내 브레인이 그 정도면 그 팀은 정말 처참하다 봐야죠. 처참하다 봐야 돼. 뭘 해도 똑바로 못했을 거예요. 왜냐면 저 말을 했을 때 에이 이런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거는 팀 내 엘리트였던 거예요. 그렇지. 네. 다들 우와 너 똑똑하다고 나왔으니까. 역시 넌 달라. 도둑 편드는 건 아니지만 이게 교육이 이래서 중요한 겁니다. 사람은 야. 기본 상식이 좀 있어야 돼요. 무식한 사람이 신념을 가지면 무섭다고. 이걸 그냥 믿어버렸네.
어설퍼서 죄송합니다. 19 2탄 1위 후보 해달을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10월) 벨기에 샤를루아의 한 전자담배 매장. 죄송하지만 지금은 돈이 없고요. 매장 문 닫을 때 다시 오시면 그땐 현금이 있을 거예요. 아, 이제 바쁜데. 아, 그럼 나중에 올 테니까 꼭 돈 준비해놔. 어? 예, 그때 오시면 3,000 유로 드릴게요. 일단은 우리가 딱 떠올리는 거는 빚쟁이죠. 돈을 빌린 사람이 돈 받으러 온 사람한테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이렇게 좀 그런 거 아닐까? 며칠까지 가져와. 또 요번에 마지막이야, 말미야. 이런 상황? 사실 대화의 주인공들은 바로 매장 주인과 강도들이었습니다. 강도 이렇게 당당해. 그리고 뭐 맡겨놓은 사람처럼 왜 돈 달라고 그래? 아니 그리고 나중에 다시 오라고 한 거야? 그렇습니다. 그럼 경찰 관계 기다리면 되잖아. 그 말을 믿고 돌아갔다고. 그렇죠. 들어보십시오. 이 환한 대낮에 디디에가 운영하는 매장에 들이닥친 6인조 강도단. 이들은 디디에에게 돈을 내놓으라며 협박했는데요. 하지만 디디에는 침착하게 현금이 많을 때 다시 오라고 강도들을 설득. 그리고 디디에의 진심 어린 설득에 홀라당 넘어간 6인조 강도단은 다시 돌아오리라 새끼손가락 보여주면서 약속 빈손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아니 한 명이 아까 넘어갔더라도 5명이 야 거기 그게 말이 돼? 지금 그냥 이렇게 챙겨서 나가야지. 경찰 올 수도 있는데 이걸 다시 온다는 믿어? 이럴 사람이 한 명도 아니, 없었다나? 그리고 빚쟁이도 저렇게 너그럽진 않아. 맞아. 뭘 또 1시간 반 뒤에 오라 그래? 이러지. 그런데 말입니다. 남자는 의리! 남아이런 중천금이라고 디디의 약속을 굳게 믿고 진짜로 2시간 뒤 다시 매장으로 돌아온 강도들. 야, 그 3,000 유로 준비됐어? 아, 너무 빨리 오셨네. 저희 6시 30분에 문 닫는다니까요. 1시간 뒤에 오시면 진짜 3,000 유로 드릴게요. 아, 이거 밥 먹고 와야 되나? 야, 1시간 뒤에 다시 오자. 자, 설마 했는데 말 잘 듣는 강도들의 재방문에 당황한 디디에는 다시 한번 재치를 발휘해 강도들을 돌려보냈습니다. 아니, 저건 뻔뻔한 거야, 순수한 거야, 순진한 거야, 뭐야? 바보네 바보. 자, 그럼 1시간 후에는 올까요? 오겠지. 받을 돈 받아야지. 1시간 뒤인 오후 6시 30분. 6인조 강도단이 또 매장에 재방문. 하지만 이번에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건 3,000 유로가 아니라 잡았다 요놈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었고요. 강도들은 그토록 애타게 기다리던 3,000 유로를 손에 넣는 대신에 손목에 수갑을 철컹철컹 차야 했습니다. 나머지 5명 중에 아무도 반박을 안 하나? 그럴 때 이렇게 하는 거죠. 야, 그럴 사람이었으면 아까 이미 신고했지. 아, 형님 말이 맞네요. 두 번째 멀쩡한 거 봐. 저 생각이 짧았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집단 지성의 힘이네요. 1999년 절도 전과 상범이었던 도둑 김모 씨는 물건을 훔치기 쉬워 보이는 서울 상계동의 한 비닐하우스에 침입합니다. 근데 비닐하우스 훔치는 사람들 그렇게 많대요. 저기 맞아요. 이제 보안도 잘 안 돼 있고 허술하니까. 그러니까. 예. CCTV도 잘 없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보통 그런 거면 훔칠 게 별로 없다고 생각하니까 허술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김 씨가 비닐하우스에 들어서자마자 그의 얼굴 쪽으로 날아든 것이 있었으니 얼굴 쪽으로 뭐가 나요? 바로 누군가의 주먹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김 씨가 들어간 것은 폭력전과 팔범이었던 이모 씨의 집이었죠. 도둑 김 씨는 영문도 모른 채 펀치 세례를 받다가 물건을 훔치기는커녕 되려 14만 원을 뺏겼는데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근데 그분도 쫓아낸 게 아니라 삥을 뜯었어. 삥을 뜯었어. 알아서 온 거야, 알아서. 너 신고 안 할 테니까 가진 거 내놔.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잘못 건드린 대가는 너무나 컸습니다. 며칠 뒤 폭력배 이 씨는 도둑 김 씨의 집까지 찾아갑니다. 그래서 현금 28만 원의 전세 계약서 그리고 집 열쇠까지 갈취. 그뿐 아니라 훔쳐온 작물을 처리해주던 김 씨의 친구 박 씨까지 찾아가 협박. 16만 원과 5천만 원 상당의 외제 스포츠카까지 강탈했습니다. 야, 이 정도 보복이면은 아니 그 작물 처리해주던 친구도 갑자기 얻어맞고선 차도 뺏기고 했다니까.
아니 장무람이 나쁜 사람이지. 나쁜 사람이. 나쁜 사람이지.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자기 친구한테 근데 솔직히 누구를 원망해? 자기도 잘못했는데. 그럼. 그래. 그러니까 이게 신고 못할 상황인데 이게 어떻게? 아니 이 결론이 정도는 났을지가. 신고해야지 계속 뺏길 것 같은데. 결국 도둑 김 씨는 이 씨의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제발로 경찰서에 찾아가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폭력배 이 씨는 당당하게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아니 우리가 아니라 쟤들이 도둑이라니까요. 나도 피해자라고요. 이게 뭐 누가 더 낫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죠. 다 가해자 다 가해자. 둘 다 가해자죠. 자, 오늘의 데스크 경기남부경찰청의 강승구 경위님을 영상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오늘 기사에 대한 총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찰로서 항상 극악무도한 범죄자들을 많이 마주치곤 했는데요. 이번에 이 어리버리하고 허술한 범죄자들의 행동을 보면서 정말 황당하면서도 웃음이 났습니다. 한편으로는 죄를 지으면 어떻게든 법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진리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 범죄자 여러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법을 준수하며 모범시민으로 살아가도록 합시다. 자, 그렇다면 가장 헛웃음을 준 오늘의 빅재미를 준 1위 기사는 과연 무엇일지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1위는 린넨 도끼에 발등 찍힌 강도들입니다. 우선 강도들과 싸우려 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응하면서 강도들을 돌려보낸 가게 주인의 기질을 칭찬하고 싶고요. 또 이걸 순수하다고 해야 할지 바보 같다고 해야 할지 정말 황당하게도 가게 주인의 말을 고지고대로 듣고 행동한 도둑들 덕분에 더 큰 범죄 사건으로 번지지 않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 1위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프렌데스크 강승구 경위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참.